단호형 안녕. 안녕. 자, 93쪽인데 93쪽인데 오늘도 맞네요. 오늘 99쪽까지 우리가 할 건데 나머지는 자, 99쪽까지 할 건데 93쪽에 염기의 이온화 상수표 아래쪽에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와의 관계를 아까 짧게 설명한 거였어. 다시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와의 관계 결과적으로 KA는 자 약분되어서 뭐랑 같다. 다시 한번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H2O는 순수 리퀴드니까 평형상수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고 H3O 플러스는 뭐처럼 써도 되고 H 플러스로 써도 되고 A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를 얘에게 주고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 이온화 상수 결국에 과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NH4OH야. 얘가 이온화했어. 그러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염기가 생긴 거지. 얘는 산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 KA를 적자고 하면 어떻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HA의 농도분해. 그래서 평형상수식에 앞쪽에 평형상수 값이 익숙해지면 산의 이온화 상수도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는 게 속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하는 자체가 물론 아까 채점해 보니까 재윤이 겁나 틀려놓고 그치 H 플러스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알지 이게 그거야 그냥 저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해서 적어봤더니 C 마이너스 C 알파. 정신이 나갔나 봐. 저게 뭐지 이게? 난 처음 보는 걸 내가 처음 보는 걸 내가 적고 있어. 1 마이너스 알파. 자, 그 다음에 얘는 C 알파 곱하기 뭐였어? C 알파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C 하나 약분되고 최종적으로 적어줬던 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C 알파 제곱 이렇게가 KA야. 뭘로 결과적으로? 초기 농도랑 다시 초기 농도랑 C라고 하는 초기 농도랑 뭘 가르쳐주면 알파 이온화도를 가르쳐주면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KA를 구할 수 있다. 이온화도와 C 초기 농도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왜? 당연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 처음에 가르쳐준 니네가 이렇게 쉽게 적을 수 있는 초기 농도 HA의 초기 농도 얘 알고 있고 이온화도 알고 있다고 하면 C알파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 C알파 이렇게 우리 갔던 얘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빨리 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그렇지? 그러면 얘가 나올 거야. 외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우자는 거지 그냥 무작정 외우자는 건 아니야 이제는. 이해됐지? 염기 이온화 상수 KB는 어떻게 할 거야? 왠지 느낌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금 산이니까 A를 붙여놓은 거고 염기니까 B를 붙여놓은 거지. 결과적으로 이온화 상수니까 NH4OH 분해 뭐겠어? NH4 플러스 다시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어? 초기 농도 이온화도 1 마이너스 알파 C 알파 생길 거고 당연히 이쪽에도 C 알파 생길지. 약분돼서 결과는 어떨까? 1 마이너스 알파 C 알파. 이해되나? 산이건 염기건 동일하다. 그런데 KA와 KB는 동일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결국엔 가장 중요하겠지. 산과 염기는 저거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C 알파다.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초기 농도의 C 알파야. 요거 이해돼?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쉽게 딱 와닿으면 좋겠는데 저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어줬던 게 있어. HA가 이온화돼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얘가 총이 농도 C고 이온화도 알파래. 그래서 마이너스 C 알파요, 플러스 C 알파요, 플러스 C 알파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계산한 거지. 그러면 그냥 딱 얘만 물어보면 H 플러스는 그럼 물어보면 뭐라 해주면 돼? C 알파요 이래주면 되는 거잖아. 얘만 물어봤을 땐 결국엔 물속에 있는 얘의 양, H 플러스의 양을 의미하는 거니까 C 알파 얘기해 줍니다. OH 마이너스도 그냥 C 알파 얘기하면 되겠다. 이해될까? 네, 이해됐죠.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좀 정리돼야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강산과 강염기의 실제 이온화도는 어떠냐? 거의 0.9에 가깝게 나타났었지. 네. 근데 그게 물의 양이 아까 표에 어느 정도의 기본 양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25도씨 0.1몰 정도라고. 0.1몰 농도지. 네. 자, 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온화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실제로 이제 물의 양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광산 강염기의 이온화도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거의 1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계산할 거야. 다시 강산 강염기가 나오면 실제로 얘네들의 KA를 찾아보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KA나 KB를 찾아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매우 높다. 숫자로 나오잖아. 매우 크다라고. 그래, 매우 크다. 크다가 좋다. 매우 크다. 숫자가 나오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이온한다 이런 뜻인 거야. 거의 대부분이 다 이온한다. 그 얘기는 실제로 0.94 뭐 이렇게 이온화도를 따졌지만 그 이온화도는 어떤 개념의 이온화도와 가깝냐면 실제로 100개가 들어가서 막 이온화돼서 200개의 열개가 돌아다녀. 그러면 돌아다니는 중간중간에 잠깐 충돌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붙은 걸로 봐야 돼? 떨어진 걸로 봐야 돼? 붙은 걸로 봐야 돼. 왜 강산이 붙어있는 그런 애들이 이온쌍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계속해서 떨어졌다 붙었다가 지나가면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개수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붙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실제로는 거의 100개가 들어간 100개가 다 이온 상태로 있는 거에 가깝게 행동하는 게 강산 강염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매우 크다. 그러면 약산이나 약염기는 다시 약산, 약염기가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식에 나왔던 1-알파를 몇으로 처리할 거냐는 거야. 이 알파 자체가 결국엔 얘네들은 매우 작다는 거지. 크기가, 네. 숫자가 매우 작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거의 1로 처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약산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약산이나 약염기는 1-알파를 거의 1로 처리할 거고 앞으로 약산법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강산 같은 거에 KA 구하자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자, 강산의 KA를 구하자 이런 게 안 나오겠지. H 플러스의 농도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 C 곱하기 알파에 가깝다고 얘기했지. 근데 여기에서 알파는 거의 자 강한 애들이야. 강산, 강염기 처리하는 방법. H 플러스는 C 알파인데 알파는 거의 몇에 가깝다고? 1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H 플러스의 초기 강상 강염기의 초기 농도는 무조건 초기 농도 넣어준 농도가 곧 H 플러스의 농도야. 다 떨어져 있다 생각할 거야. 다시 H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무조건 뭐라고? C야. 초기 농도는 뭐라고?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집어넣어준 초기 농도랑 무조건 같다. 이온화도 안 나와 있어도 무조건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KA는 1-알파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자, 1-알파 뭐 이렇게 위에 적어 있는 C 알파 제곱 이런 거 필요해?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KA는 뭐라고? 매우 크다고 적자고.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를 아니까 뭘로 나타낼 수 있겠다. pH 적을 수 있다. pH는 수소이온 로그 H 플러스의 몰 농도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다시 수소 이온 지수라 하는 거야. pH는 수소 이온 지수인데 H 플러스의 몰 농도의 역수에 뭘 취한 거야? 상용 로그를 취한 거야. 10에 한글로 적자 상용 로그 값이야. 상용 로그 어떻게 할 거야, 로그? 배웠어요. 배웠잖아. 몰라요. 자, 몰라도 괜찮다는 거야. 몰라도 괜찮다는 거는 내용을 몰라도가 아니라 쓰는 방법만 알자는 거야. 이거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버스 탈 때 버스 요금만 알면 되는 거지. 수학의 원리를 다 알 필요 없다고. 그래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2의 3승은 얼마지? 8. 이런 건 할 줄 아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얘기해 볼까? 2의 2.5승은 얼마지? 2에 5제곱 2.5승. 2.5승이요? 루트. 자, 32. 그걸 계산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지. 그렇지, 계산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지. 어떤 애들을 몇 승에서 나오는 값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 2를 3승하면 8이 돼. 그러면 자 2를 몇 승하면 10이 되는 수가 있을까? X. 얘를 나타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나타내려고 해봤더니 수 개념으로 너무 복잡한 것들이 나와. 로그 2의 10. 그래서 약속한 거야.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나 만들었어. 루트를 서로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 약속을 하자. 2를 10으로 만드는 지수가 얼마지? 다시 그걸 앞으로 문자 뭐로 나타내자? 로그 2의 10. 로그로 나타내자. 로그는 이런 뜻이야. 2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승해야 돼? 몇 제곱하면 10이 되니? 를 물어보는 새로운 기호입니다. 아래에 있는 걸 및 얘를 진수. 그리고 뒤에 답으로 뭘 적을 거야? 실제로는 지수를 적겠지. 답으로. 그러면 얘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처음엔 얘로 하자는 거지. 8이야. 답은 얼마겠어? 3. 3을 세제곱하면 8이 되는 거야. 그런데 로그 2에 그러면 10은 모른다는 거지 지금. 네. 그렇지? 그런 게 로그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하나 알게 돼. 로그 2의 2는 몇 승하면 2가 되니? 1승. 앞으로 밑과 진수가 같으면 몇이다?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나온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로그 2는 8은 2의 몇 승하고 같아? 3승하고 같아. 그렇지?
8은 2의 3승하고 같아. 3 로그. 아 3은 지수에 있는 것 앞으로 나와서 적어도 되더라야. 앞으로 꺼낼 수 있다. 자 그걸 증명하는 건 수학 시간에 하고 2의 2는 몇과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얘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일 1과 같다 했지. 이 전체는 좀 전에 봤던 1과 같아서 결국에 진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구나. 지수가 로그 앞에 계산 곱으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요 하나를 좀 기억해 놓자고. 뒤에 건 나중에 처리하고. 그러면 로고는 다 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상용 로그는 밑을 뭘로 하는 애냐면 10으로 하는 애를 상용 로그라 해. 생략해서 줬거든. 왜냐면 10진법 체계에서 우리가 살아서 그래. 손가락이 11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11진법이 됐겠지? 답은 얼마일까? 3. 네, 3인 건 알아. 근데 얘를 좀 더 이렇게 계산하자. 좀 멋있게 하자. 로그 10에 3승이지? 그럼 3을 꺼내자. 이해되지? 얘 앞으로 꺼낼 수 있어. 그냥 한 가지 알아두자. 3 로그 10. 그래라 3 로그 10에 10 이렇게 얘기하자. 10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해서 밑을 없애도 우리는 얘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로그 중에 상용 로그. 얘들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처리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H 플러스의 농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아주 이게 더럽게 그냥 0.00 1 2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뒤로 몇 칸가? 하나, 둘, 셋, 네 칸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실제 들어있는 농도가 너무 작잖아. 그런데 그걸 앞에 정수 한 자리 뒤에 소수 한 자리 표현해서 이렇게 유리수를 딱 소수로 10분의 1까지만 나타내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나오면 너무 복잡하잖아.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얘의 역수를 취한 거야. 플러스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괜히 어려운 거였다.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들어가면 10에 4승. 얘는 곧 10의 몇 승하고 같고 4승하고 같고 여기 마이너스 몇 승 붙는 것 때문에 역수를 해놓은 거야. 역수에 뭘 취한 거? 상용 로그를 취한 거야. 로그.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나오겠지. 이해될까? 결과적으로 원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는데 계산된 결과는 4 곱하기 로그 10의 10이 되어서 뒤에 건 적을 필요가 없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난 건 무조건 1이 되어서 숫자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니네는 수학 시간에 배워야 돼. 내용을 건드렸지만 다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았자.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배우고 있어서 잊으면 안 돼요. KA는 매우 크다. 그러면 pH는 로그 H 플러스 분의 1인데 앞으로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로그. 왜? 또 한 달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마이너스 1승과 같고 역수니까 네. 마이너스 1승과 같고 다시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과 같고 마이너스 1을 빼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내서 그렇지? 마이너스 로그 뭐랑 같아서 H 플러스여서 계산할 땐 얘를 쓰자고. 실제로 얘가 정인데 앞으로 pH를 계산하자고 하면 뭘 쓰자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해서 쓰자고. 왜? 농도 대입하고 바로 계산하자고.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이해를 알아두면 될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야. 그러면 지금 로그는 어디서 왔냐면 지수에서 온 거야.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은 어떻게 처리했어? 2의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한 거 있지?
이게 지수에서 온 거거든. 곱은 뭘로 나타나? 합으로. 다시 곱은 합으로. 여기 곱해진 건 합으로 쪼개도 된다고. 똑같은 성질이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로그 0.0 곱하기 더하기로 바뀌고 로그 10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거야. 네. 나눠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는 그냥 나오고 앞으로 나와서 4 마이너스 로그 2. 그런데 문제의 단 이렇게 나오겠지. 로그 2를 0.3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 쓰는 거야. 나이스. 그러면 3.76 그때 계산하고 아니면 모르잖아. 3.xxx요. 잘 몰라요. 로그 5는 0.7. 이해되나? 가르쳐주면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잘 봐. 정수 부분, 지수 부분으로 무조건 몰롱도로 나올 거야. 다시 정수 부분, 지수 부분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정수와 지수를 따로 쪼개서 지수만 정수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르쳐준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pH 계산법이라고 생각해. 참 멀리 돌아갔다. 뭐 하나를 설명하고 싶어서 강산의 pH는 어떻다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가 온모랑 같은 거니까 초기 농도랑 같은 거니까 강산은 초기 농도만 알면 무조건 pH를 계산할 수 있다. 강산은 초기 농도를 알면 무조건 pH 뭐 이온화도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초기 농도만 알면 그게 pH를 결정하는 거야. pH는 앞으로 3의 세기를 나타내는 세 번째 단위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약산은? 약산 약연기는 이온화도 초기 농도 Rc와 이온화도 알파를 가지고 있는 약산약연기죠. 저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초기 농도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니까 초기 농도와 약산이니까 약산약연기는 이온화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KA는 이온화도 알파일 때 KA는 어떻게 나타낼 거야? 자, 1-알파분의 C 알파 제곱이었어. 근데 1-알파를 거의 몇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1로 처리하는 걸 약산법이라 했지. 네. 그러니까 1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KA는 곧 뭐로 나타날 수 있고? C 알파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 얘 중간 과정 생략해서 이렇게 적어도 될까? KA는 C 알파 제곱이야. 네. KA는 C 알파 제곱이야. 이온화도를 알면 다시 이온화도를 알면 뭘로 바꾸어서 바로 초기 농도를 가지고 이온화 상수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얘 이온화 상수 이온화도 별로 쓰고 싶지 않다며. 다시 이온화도 별로 쓰고 싶지 않다며. 문제가 산의 농도를 우리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고 싶은 게 pH를 써서 나타내고 싶은데 여기에 C알파에서 이온화도가 여기 따라다니는 거야. KA로 바꾸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 나중에 외울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한번 정리할 거야. 넘어가면 C분의 KA 알파 제곱이 알파는 뭐랑 같아? 루트 음수는 없을 거니까 실제 양이니까 뿔마에서 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C분의 KA 맞니? 알파는 C분의 KA 루트 KA잖아. 네. 집어넣지 뭐. 없애자. 뭘? 알파를. 루트 C 집어넣어서 약분해버리자. K 곱하기 C. 이해될까? 태윤이 놓쳤니? 태윤이래다. 미쳤나봐. 재윤이. 아니 아니요. 됐어 여기? 어디 적을지 찾고 있었어요. 아. 아. 그랬더니 앞으로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구나. 다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구나. H 플러스는 어떻게도 계산해도 되는데 C알파를 통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pH를 계산하기 위해서 pH로 나타낼 거야. 그런데 C알파로 계산하거나 알파 없이 루트 KA C로 계산해도 되겠구나 가 최종 결론인 거야. 약산이나 약염기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온화도를 가르쳐주면 초기 농도 곱해서 H 플러스 농도 계산할 거고, 아니면 산의 이온화 상수를 가르쳐주면 초기 농도 곱해서 루트 씌워서 계산할 거야. 루트? 누가 그러죠? 절대 잊지 않겠더라고. H 플러스는 자, 똑같이 OH 마이너스의 농도 어떻게 할까요? C알파 해도 되지? 루트 KB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겠어. 이해될까? 얘를 할 줄 안다면 결국엔 합치는 치우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p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상과연계 세기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짝산짝염기는 책에는 나오는데 화학 원 내용이어서 찾는 것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정도로 끝내고 갈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상대성을 조금 더 강조하긴 하는데, 짝산짝염기 찾는 거 한번 해보자. HCl 결과적으로 상대 물질이 나와 있고, 바뀌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적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만 찾아서 어떻게 변했는지만 찾아서, 자, 조금씩 이해하면 이렇게 화학은 전체를 배우고 나서 다시 보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데, 정반응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오른 평형상수가 이렇게 화학 평형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반응식을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정반응이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걸 보니까 H2에서 H가 하나 더 붙어 있지. 누가 H를 어느 쪽으로 보내든지를 변화가 생겼는지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준애를 뭐라고 하자고? 이게 산 1, 받은 애 영역이 2. 그렇지. 얘는 짝산짝염기 묶으려고 한 숫자지, 숫자가 가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1끼리 묶고 2끼리 묶어서 짝산짝염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시 그러면 역반응 살펴보면 되돌아가기 위해서 HCl이 됐어. 얘가 이리 줘야 되겠지. 주는 애 다시 산 2, 요번에 받는 애 염기 1. 그래서 1번끼리 묶은 걸 앞으로 뭐라 하자. 얘네들은 짝산짝염기야.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생기는 관계야. 다시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생기는 과정이야. 이끼리 묶어서 다시 H 플러스를 주고받으면 서로 변화되는 짝산짝염기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 이어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H 플러스 주고받는, 다시 H 플러스를 주는 애, 그렇지? 이쪽에다 갖다 던져서 주고 있지. 주는 애를 산이라 하자, 받는 애 염기라 하자. 그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라고. H 플러스 주고받는 애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첨가해보자. pH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보자. 대부분 pH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할 거냐면 7까지. 여기를 중성이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4까지가 최대야.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7까지를 우리가 산성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7에서부터 14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염기성 영역이야. 결과적으로 pH로 나타냈지만 다시 pH로 나타냈지만 pH 자 5.5는 얘는 뭐라 해야 돼? 산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pH 자 6.7이요. 6 얘도 산이네. 자 7.6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라 해야 돼? H가 문제가 아니라 요 범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염기요. 이렇게 7보다 큰 숫자는 다 염기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염기야. 결과적으로 7을 경계로 해서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산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야. 숫자 1 차이 날 때마다 10배씩 차이 나, 농도가. 다시 H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면 증가한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증가한다는 거야?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강산이 되는 거고 14에 가까워지면 강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과 염기의 세기를 앞으로 pH로 얘기할 때 숫자가 낮은 이쪽이 강산 영역이야. 여기가 약염기. 약산 영역이야. 네. 여기가 약염기 영역이고 여기가 강염기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돼. 딱 숫자를 끊어서 얘기하진 않고 14에 가까우면 강염기. 그러니까 뭐 7점 몇, 8, 9 뭐 이런 정도가 약염기. 그래서 pH를 계산했을 때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다시 pH를 계산했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강과 약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수치로 대충 어디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성을 갖는 거야. 기억해봐. 얘가 강이야. 강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을 얘가 다 줬다는 거지. 있는 애들을 거의 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받는 애들은 당연히 뭐의 역할을 한다? 얘가 강이면 얘도 강의 역할을 한다. 갔다가 되돌아와 실제로 이 과역 반응을 크기로 이렇게 화살표의 크기로 대부분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 줘서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 나 이게 좋아서 그래. 이렇게 대부분 갔다가 되돌아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이게 강해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저쪽으로 다 가서 이렇게 안 돌아와. 이온화가 거의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상황에서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겠지만 되돌아오는지 못해. 줘도 안 받아 얘가. 다 왜? 이 자체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얘가 불안정한 거고 얘가 안정한 거야.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물만 있으면 다 떨어뜨리고 지는 얘가 되고 이 상태로 안정하게 있으려고. 들어가죠. 되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이쪽이 강이면 얘는 약산과 약염기의 역할로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니? pH로 7, 0, 14. HCl은 어디 있어? 강염 산 쪽에 HCl이 있는 거지. 강염기 어디 있니? 저 여러 중에서 네 가지 반응성 중에서 강염기의 역할을 하는 거. H2가 강염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 주고 다 받는 애의 역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누군가 똑같이 물이어도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산의 역할도 염기 역할로 될 수 있다고. 그렇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약산의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야? 저 중에 H3O 플러스야. 네. 네. 산. 네. 약염기 역할을 하는 저 반응 중에서 Cl 마이너스. 자, Cl 마이너스 해서 넷 중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른
세기에 따른 역할이 다르다. 아세트산을 한번 비교해볼까? 재밌는 것 중에 H2야. 아세트산 이온이야.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얘가 뒤로 가버렸네. 뭐 순서는 관계없어. 자, 정반응. 약산. 누가 더 안정한 거야? 얘가 더 안정한 거야. 자, 얘가 정반응만 보자. 자, 주고 얘가 되겠지. 받아서 얘가 되겠지. 그럼 춘 애는 산 1, 받는 애는 염기 2. 적는 거 이제. 자, 거꾸로 가자. 역반응은 파란색으로 할까? 역반응. 얘는 염 이렇게 주겠지. 산 2. 얘가 염기 1. 그래서 짝산짝염기는 찾았어. 자, 짝산짝염기 이 산일 염기 1 짝산짝염기 H 플러스 주고받아서 다시 얘는 짝산짝염기까지 찾았어. 상대성을 비교해보자. 쟤네들 누가 강한 역할을 할까? 강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강사. 이렇게 찾는 거야. 아세트산은 약산이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서 알아요. 지금 진짜 외워서 알아요. 아니면 화울 같은 데서 아예 약산 처음 보는 약산 뭐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비교한 거야. 아니면 KA 값을 보고 아니면 이온화도 값을 대충 보고 아 얘가 이 정도니까 약한 영역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갈 거고. 약산 조금 던졌으니까 조금밖에 못하겠지. 약염기지. 아까 H2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약염기가 된 거니까 여기로 가야지. 구별돼? 아 근데 구별하는 게 약하면 받는 애도 약한 거야. 강하면 아까 강한 애는 다 주었으니까 그냥 다 받았다고 해서 강간 광고고 양약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지금. 약한 애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산을 기준으로. 물은 상대적으로 누구와 같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약하게 이온하는 애면 얘 약산의 역할. 그러면 되돌아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지. 얘가 강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강염기. 아까 이온 성분 중에 약산으로 와 있는 것들 본 적 있어? 산인데 약염기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이온인데 산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 자, 그건 지금은 빼고. 시간이 7을 연계로 해보자. 강산 H3O 플러스 H3O 플러스 약산 CH3COH. 지금 얘가 이 반응이 생긴 건 아세트산이 물속에 녹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실제로는 얘가 더 강산의 역할, 상대성을 갖게 한다는 거야. 저 반응 속에서. 약염기 H2 강염기 CH3 그 얘긴 저 반응 중에 얘가 제일 안정한 거야. 안정해서 저리 가고 싶어요. 현재 이 반응에서 H 플러스가 나오면 그 H 플러스를 얘는 빨리 받아서 저리 가고 싶어요. H2가 염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성을 갖는다. 그게 몇 쪽? 75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는 봐두고 74쪽에 양쪽성 물질 물과 같이 대표적으로 얘는 하나 별개 봐야 되는구나. 양쪽성 물질 한번 보자. 자, NH3야.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생겨. 그러면 여기에 줬어. 하나 늘어났잖아. 하나 받았겠지. 이거 줘서 받은 거지. 얘는 뭐겠어? 산 1 맞니? 받은 애 염기 2 맞지? 그런데 얘는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줘야지. 저쪽으로 가려면 산 2 얘게 염기 1. 그런데 봤더니 H2는 산으로 쓰였네.
얘가 약염기니까 얘는 약산의 역할을 할 거야. 얘는 대신 강 이렇게 상대성을 띠게 돼. H2O는 지금 현재 뭐야? 산이야.